그래서 10월 10일 테슬라 데이, 로봇 데이지만 나는 여기에 관련돼 갖고는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 이게 자율자동차, 이게 현대차 그룹의 또 중소형주들의 그 묶음, 이런 것들이 빈집털이 된 것 중에 머니게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전에 우리가 5G나 6G나 어차피 5G 관련주가 6G 관련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KMW, 뭐 RFHIC 이런 쪽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 수급을 보니까 그쪽은 방치 상태야. 그럼 거기도 한 번쯤은 의시를 해줄. 아니 뭐 가격대는 바닥인데 지금 빈집털이에서 올라갈 때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는 끊고.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좀 물리신 해야겠네요. 분들은 뭐 이게 30에 50%면 산다가보다 아직 멀었어도 끊었다 샀다를 여러 번 해갖고 5G까지 확산되려면 어떤 세상이 나와야 되냐? 통신 인프라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해야 돼. 그거는 잘못하면 아직도 2, 3년 더 걸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세금 부족해하고 재정이 축소 뭐 내년도에 30조 빵꾸 나느니 50조 빵꾸 나느니 그것 때문에 금투세 계속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 지금 떠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은 난 또 박살 날 것 같아. 세금 부족분을 부동산 또 보유세 얘기 나오나 볼래. 뜯어야 돼.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그래도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뜯어낼 것 같아. 그 뜯어내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보유세라든지 집 팔게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는. 그럼 선생님, 5G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대응을, 거래가 들어온다면 그때 하는 전략을 주셨잖아요. 아니 이거는 똑같이 30% 캔코나 컨택이나 이런 저궤도 위성으로 가라고. 대구백화점 차바이트 30% 대구백화점 가듯이 그런 매매 스킬을 하시고 물 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나마 오를 때를 기다려서 치고받고 정도는 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5G는 아닌 것 같아. 대신 6G부터 먼저 할 것 같아. 그리고 6G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위성 이런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뭐 AP 위성이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이다. 컨택, 그렇지. 컨택. 그러니까 6G를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5G와 6G는 다르다. 그럼 저는 아예 그냥 통신주를 하는 건 어때요? 통신주 KT? 속 편하게. KT 와. 나쁘진 않은데. LGU 플러스, LGU 플러스는 안 해. SK텔레콤. 아니 안 해. KT만 하는데 KT가 우리가 4만 원, 4만 2천 때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랬잖아. 반 사용해갖고 밑에 단을 해서 1년 동안 딴 거 놨다 와도 KT는 바로 여기서 5만 원을 바로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했잖아. 이건 뭐냐? KT에 투자가 뭔가 활성화되려면 현대차가 대주주가 됐잖아. 그러면 현대차부터 먼저 할 것 같아. 그리고 자율자동차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돼. 그러면 저기 그 원효대교 남단인가 북단인가 거기에 이상한 건물이 서갖고 UAM도 떠다니고 막 이래야 돼. 그게 3년 걸려. 그럼 속도 3년 동안 KT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그럼 통신에서 가장 6G랑 관련이 좀 그래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KT야. 드론 쪽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또 전쟁하고 다르지 또. 왜냐면 중국에서 드론을 통해서 그 배달하고 하는 거를 더 확대한다 뭐 이런. 근데 그건 생각이 있길래. 중국이지. 우리도 우리나라는 좀 해주자.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거를 누가 무기에 사용하겠다고 수출가 갖다 우리나라 드론 업체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게 바닥에서 못 가는 것도 드론 관련주도 퍼스텍이라든지 아직 징글징글한 것도 우리나라 드론은 이게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또 이제 6G 말씀하셔도 드론 쪽도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물이 안 들어오네요. 아직 안 들어와. 아유. 그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전쟁이 더 확산되거나 중동전이 제3차 대계 중동전쟁 같이 커져야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거나 할 때. 우리나라는 드론 갖고 물류 절대 법이 안 돼. 절대 안 돼. 좁아서. 좁아서. 그럼 우리 영토가 좁지. 좁아. 그 날아다니면 이제 뭐. 뭔가 좀 그 산업 건설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뭔가 다른 걸로 용도는 쓸 수 다른 있지만 용도로. 우리나라는 그
오히려 로봇이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로봇 얘기 안 한 지 좀 된 것 같긴 해요, 선생님. 로봇 운반 뭐 이렇게 운반체 내지만 로봇 택배 이것도 쉽지 않거든. 갔다 해서 그 누구 로봇 가다가 어린애 하나 다쳤다 하는 순간에 난리 나게 그거 가능성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 법제화 이게 되겠어? 갑자기 막 머릿속에 스친 게 옛날에 근현대사 보는데 그 교과서에 전차가 다니다가 지나다니는 아이를 쳤다. 그래서 이 전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어디서 덕수궁 앞에서 시위했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현대사 시간에.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일단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 시장 막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중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하니까 사실상 중학 투자자들은 오히려 중국 ETF를 다 매도를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이 그래도 좀 올라갈 거야라고 보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게 돈을 그냥 지급 준비를 낮추고 이렇게 돈을 좀 푼 거라서 뭔가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상승의 폭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선생님. 3,100 돌파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난 보시나요? 돌파한다고 봐. 진짜요? 이제는 중국이 셀 것 같아. 한 1년 동안. 미국보다는. 근데 단순히 이제 돈을 푸는 정책만으로는 왜냐면 중국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것처럼 돈을 찍고 나서 그거를 국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이 불가하잖아요. 불가하더라도 거기는 국가 주도형 경제야.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땡겨. 중국을? 우리 중국 관련주를 그게 지금 얘기하잖아. 중국 관련주들. 카지노. 소비. 근데 소비도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음식료도 한 번 했어. 화장품도 했어. 중국 관련주는 석유화학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공장을 막 하고 막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있고 경기 성장률을 막 끌어올리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제 선생님. 있지. 근데 석유화학 쪽이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게 완전히 거덜 빈집을 내서 한 30%씩은 있을 것 같아.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거 그거를 뭐 갖고 보냐면 타이거 차이나 H 갖고 보자. 타이거 차이나 H. 그게 바닥에서 50% 올라갈 때까지는 겁내지 말자. 그러니까 홍콩 H가 내가 홍콩 H를 어디까지 보냐면 홍콩 H를 올라가는 속도 봐. 지금 6,000에서 쌍바닥 찍고 지금 7,200이야. 1,200 올랐어. 그러면 6,000에서 1,200이니까 갖다리에서 2, 6, 12. 그러니까 20% 올랐단 말이야. 내가 50%까지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50이면 6,000에 50이면 3,000이지. 그러면 9,000이야. 9,000. 그럼 9,000 정도가 언제 있었나를 딱 보면 이때야. 2021년도 7월 달이야. 나는 여기까지 갈 것 같아. 9,000. 그럼 선생님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동안 은행주는 안 볼래라고 하셨잖아요. 은행주는 안 봐. 대신 텐센트, 항서제약 그거 권해줬잖아. 이제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는 바이오는 이제 안 하는데 중국 바이오는 해요. 이제 중국 바이오 올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헤드가 항서제약 올리고 HLB 쇼칠 것 같아. 미국하고 중국 싸움 때문에 중국 원재료 있는 것들은 다 뭐 그 보안이니 문제 삼아서 죽여버릴 것 같고 그냥 펀드에서 중국 제약의 대장 한서제약도 땡겨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텐센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도 땡길 것 같아. 그러면 텐센트 알리바바 이쪽은 전자상거래 이쪽 관련된 거잖아요. 아니니까 시가 상위 그 홍콩 H ETF나 거기에 상위 1등에서 EM 1등에서 3등 네. 그런 것만 하자고. 그냥 인덱스 싸움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 소비나 이런 쪽에서 좀 저는 그러면 바이오는 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아, 이거 연계시키지 마. 연계를 계속 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스님께서 연계시키지 마. 인덱스만 보자고. 연계시키지 마. 중국 간다고 해서 중국 항서제약 간다 우리나라 제약조 안 가. 이 연계 전략이 아니야. 그냥 아시아 헤드 입장에서 여기는 롱 인덱스로 쭉 거는지 그것만 보자고. 그럼 중국 시장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미국 시장 반도체 가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이 상승하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타이거 차이나 ETF의 ETF의 구성 성분이 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거고 그런 수혜주가 우리나라에서 연결이 돼서 예전처럼 뭐 중국향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말자. 굳이 석유화학 정도. 석유화. 대한유화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치떨게 떨어뜨린 것들. 석유화. 그런 것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아유 참 어렵네요. 자 마이크로니 선생님 14%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AI 반도체 시장이 돌아올 거다.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삼성전자 죽인 게 빈집털이에서 그거 싹 모은 다음에 1년 동안에 더블 게임들 막 퀄리타스 반도체도 놓기는 막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3단계 나눠서 갈 것 같아. 왜냐면 어제부로 우리는 엔비디아 다 팔으라고 그랬거든. 테슬라 다 팔자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2달, 그 40 며칠 동안은 조정 구간으로 봐.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소부장주에서 선별화 시킬 것 같아. 10개 있어. 한두 개만 땡기고 한두 개는 누구. 근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 매출이 잡히는 종목들이냐, SK 쪽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SK를 잡아야지. SK를 30% 왔으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삼성향보다는 SK 관련 향. 그래서 엔비디아가 죽을 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강할 것 같거든. 20만 원 찔 것 같아. 근데 지금 18만 5천 원이지 20만 원 가봤자. 그래도 그게 얼마야? 이씨, 그럼 14만 원, 15만 원대 그냥 풀베팅 했어야지. 18만 원에서 왜? 18만 원 이거 하느냐? HPSP냐? 칩셋이냐? DB하이텍이 나왔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깨면 그 한미반도체가 나. 오히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가성비 없어. 버티기만 잘할 뿐인 것 같아. 그럼 SK하이닉스 100% 매도하셨어요? 매도하라고 그랬어. 20만 원 갈 텐데.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찍을 걸 기다리실 분들은 그냥 나머지 다 들고 가봐. 근데 그 상대 수익률이라는 개념. 그거 잘못하면 여기서 10,000원 올라가는데 6개월 걸리면 어떻게 해? 시간으로. 오히려 17만 원 살짝 깼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선생님 SK하이닉스 부품단에서 위치 괜찮은 거 딱 얘기해 주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오키즈 반도체, HPSP, 이런 쪽 그 증자하거나 다 털어 먹었던 것들. 근데 오키스 전자는 너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니 게임 할 것 같다니까. 왜냐면 좀 빠진 부품단에서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들쩍들쩍 해줘야지. 들어왔잖아. 들어왔네. 언제 또 이거는 대충 10,000원을 목표 잡거든. 그럼 6,000원짜리 10,000원이 이제 50%잖아. 이런 것들 오히려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보다 여기서 물 들어온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 눌림 목대. 눌림 목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18만 원에서 10% 빠지면 살래. 그럼 10%가 얼마야? 18,000원이잖아. 그러면 대충 18만 원에서 2만 원 쳐. 그러면 16만 원대 오면 살래. 그 대신 16만 원에 샀어. 18만 원에 또 팔래. 이게 잘못하면 6개월 전략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는 거지. 그 사이에 오킨전자는 뭐 50%나 더블 보낼 수도 있고 그동안 이쪽이 다 털렸어. 빈집털이 됐어. 여기가 마치 4, 5월 달에 제약주 같아. 바이오. 그 위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말까지는 오히려 더 빈집털이 된 걸 더 집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그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부품단으로 밑으로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나을 텐데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5% 정도? 5% 7. 그리고 삼성전자 연결고리의 부품단은 아니야. 아니 7만 전자를 뚫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거나 SK하이닉스 부품단을 하거나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그러면 이제 메타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뭐 AR 관련된 것도 가고 콘텐츠로도 확산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미국 메타도 매도. 매도? 네, 메타가 애플을 앞지를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때 먹을 단들이 없어. 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나스닥이 조정하면 갖다 해서 다섯 개, 7개 매그니피션트 7. 그런 것들 같이 조정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나는 이제 오죽하면 뉴스케일도 100% 팔으라고 그랬냐. 그 선생님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 잘 갔는데. 근데 그 종목이 그 어떤 섹터야? 그 이번에 AR 기기 관련해 가지고 같이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했잖아요. 봐봐 빈집 이게 얼마나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찾는 거야. 근데 저렇게 올라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선생님 이게 또 상한가 때는 안 하지 당연히. 왜 해? 하이 한 번 더 가줄까 봐. 아니 그럼 더 가라고 그래. 그럼 이와 비슷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17,000원짜리를 5,700원까지 박살을 냈잖아. 그러고 나서 6,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갖다 얘기해서 한 40% 올렸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나 어느 갑자기 20% 빠질 수 있어. 그럼 그럴 때 산다고 이런 거는. 올라간 거에 반조정. 이제 지금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가? 거래 들어왔잖아. 마치 대구백화점도 7,000원 갔다가 갑자기 고점에서 한 15, 20% 빠질 때 그럴 때 사듯이 이런 것들도 연속성 계속 가 그러면 난 놓쳤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 흐름이 오래전에 좀 웹툰 관련된 종목들로 좀 쏟아졌잖아요. 그게 컨텐츠라는 거야. 그냥 그걸 콘텐츠. 덱스터. 그러니까 그거 다 공통 분위기가 중국 판화 중국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종목 중에 그동안 완전히 박살내서 빈집털이 된 것 중에 그 중에서 종목 선별해서 돌려가면서 해먹는 작이 10월, 11월 대통령 결정될 때까지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덱스터 지금 들어가는 건 어때요? 덱스터도 올랐어. 네, 오르게 올랐는데 왜냐면 이제 올 하반기에 지옥 넷플릭스에서 또 개봉한대요. 그러니까 봐봐 덱스터를 5,000원, 5,500원대 안 했어. 8,000원대, 9,000원대는 안 할래. 거래량이 막 지금 막 붙으면서 오고 있는데도 놓쳤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아까 아난티를 얘기했지. 아난티. 근데 아난티는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골프, 휴가, 레저,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도 같이. 그러면 얘는 거래가 안 들어왔어. 그럼 관찰 대상에 넣어. 그리고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얘는 미리 사봐. 그리고 거래가 안 들어왔는데도. 안 들어와. 내가 사고자 해 3분의 1분에 반탄 걸 놓는 거지. 그다가 거래 들어와갖고 갑자기 얘가 20%나 30% 6,000원까지 가. 그럼 팔아. 반드시 팔아. 윗골이 달릴 테니까. 그러면서 골이 달려서 만약에 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500원을 깨. 그럼 그때 이제 나머지 다 사버리는 거야. 이런 스킬 있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거야.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장이 10월달 장 같아. 그러니까 종목 선별하는 성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 올라간다고 해서 딱 따라 타버리면은 이건 안 가고 이제 확산돼서 다른 쪽이 또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새 바닥에서 50% 올라간 테마주는 하지 마. 그 STO 막 해갖고 지금 STO 얘기하냐? 또 갔다 해서 서울 옥션 봐. 서울 옥션. 뉴스 나오고 법제화 될 때 때리라고 그랬지. 서울 옥션이 거의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내가 이날 무조건 다 때리라고 그랬어. 8,500원. 봐봐 이런 모양.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6,500원에서 8,500원 때려. 다시 6,500원 와. 또 요번에 8,500원 넘었어. 지금 다시 6,500원, 7,000원 오면 살래. 이런 스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 급할 필요 없어. 연속성 없어. 호재 때 때려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거리가 있는데 아직 못 간 것들 오히려 사놓는 게 나아. 테마주.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 하나 알아요. 뭐? 사우디가 이제 내부적으로
배럴당 $100를 할 거야라고 했던 거를 이제 폐기한다. 이제 증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 리비아가 석유 공급을 재개하면은 또 석유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해서 떨어질 거고. 그치만 이제 11월부터 선생님 한파가 온대잖아요. 유럽은 지금 가스랑 이런 게 또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유가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도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유가 관련주가 더 60불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사서 싶어서. 90불은 갈 것 같아. 나는 그게 경기 수급의 용량보다 전쟁이 더 확산돼 갖고 물류가 막힐 것 같아. 그래 갖고 나는 유가는 이제는 오르는 걸로 봐. 공급을 더 해도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되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또 푸틴이 또 가스관 잠글 것 같아. 추운 날. 이 오빠 참 잘 잠가. 그러면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GSE. 그 다음에 구리, 이구산업, 아, 이런 것들 꼬리 연결고리. 중국은 그래도 뭔가 수입을 계속 늘릴 것 같고 네. 유가도 그 다음에 뭔가 다시 그러니까 황사가 많이 오나 보자고 겨울 황사 많이. 그러면 이제 공장 돌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구리 이렇게. 겨울왕사 오는 건 싫은데 또 어디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재개됐어요. 이쪽 분할을 하고 나서 그럼 이번 거래 재개가 되면서 또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매 대상에 제외시켰잖아. 이게 분할해 갖고 새로 생긴 거는 롱하겠지만 네. 이미 고가에서 분할해 버렸어. 하고 싶지 않아 둘 다. 오히려 우리 그냥 굳건히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그거 집중할래. 근데 선생님 하나 오션 호주에 있는 그거 연결돼서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무산됐잖아. 무산됐어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은 상관없어.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그걸 해가지고 쿠션 돌리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그 수주를 해서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무산이 그게 됐어요. 규모가 컸는데 미국 군함은 계속 수주하잖아. 확산만 안 될 뿐이고 이거의 큰 트렌드는 대만해역 갈등을 보고 아시아 태평양 구조에서 내년도 3월이나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 때 이 동북 그 남중국해의 군함,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하나 오션밖에 없고 하나 오션이 호주나 필리핀 그 조선사함은 빠를 텐데 이거 얘네들이 협상에서 뭐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그룹이 협상에 들여서 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단가 내려가면 또 다시 또 언제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게 비즈니스가 무산됐다 해서 완전히 끝나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봐. 협상의 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한 거 없이 미국 군함은 이제 지네들이 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 필리핀 이게 다 이제 중동같이 갈등 구조로 갈 것 같아. 특히 오늘 이시바 시케룬가 이분됐다는 얘기는 자위대 해병대 창설, 자위대 핵무기, 자위대 독도 우리 땅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난리 칠 사람이야. 옛날 국방장관 출신이거든. 자 정리해서 하나 오션이 그 호주 그게 무산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나 가는 방향은 맞다. 그래서 4만 원 넘을 것 같아. 손상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이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마감 전에 하락을 한 데는 일본의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가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군사적 상황. 군사적인 상황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보면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냥 일본의 트럼프. 간단히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같이 재팬 퍼스트. 그런 보수적인 근데 우파잖아요. 중도 양다리 걸쳤어. 북한도 가. 그래서 북한 교류가 활발해질 거야. 그런데 위안부 반대. 간단히 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위대 군사시켜야 된다. 증강시켜야 된다. 완전히 양다리.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하고 뭐 사과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데 독도 근데 사과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독도는 이 사람이 난 더 무서운 사람이야. 사과하지. 그럼 이게 역사 전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격하는 거야. 명분 쌓았잖아. 어? 그럴 사람이라고. 실리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실리 어? 재팬 퍼스트. 재팬 퍼스트. 그럼 그 사람이 됐으니 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 정권은 일본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이 조금 더 짝짝꿍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악수 뜬 거야. 그래요? 우리 뒤통수 맞은 거야 이제. 뒤통수 맞았어. 뭘 자꾸 여기저기서 맞아. 현 정부 운빨이 없네. 어? 뒤통수 완전히 맞았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 그러면 중국 그 일본하고 충돌되는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겠지. 또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집권했잖아. 미국 대통령 누가 될 때까지는 조용할 것 같아. 어? 조용히. 그렇지 분위기를 봐야지. 분위기 딱. 그러면 40몇 일 동안은 가만히 있어. 그냥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아. 좋은 얘기만. 대신 애나는 강세로 갈 것 같아. 이분 되면서. 그래서 자위대 그러니까 약간 군사적인 부분이 또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일본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산주는 오케이야. 방산주는. 그래서 하나 오션은 우리가 4만 원 넘을 때까지지만 2만 8천 3만 원대 무조건 사자. 이번에 3만 5천 원 돌파하기를 기다렸거든. 근데 3만 천 원까지 갔다 2만 9천 원이야. 2만 원대는 무조건 산다고. 그리고 요게 약간 중국하고는 갈등 구조가 좀 세질 것 같아. 우리는 그나도 같이 이제 미국 때문에 도닥도닥 거리면서 여기서 핵이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어느 맥락에서 핵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도 핵. 일본은 중국하고 안 친하고 우리는 팽당하고 일본하고 그 일본은 자기들의 퍼스트인데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근데 하니까? 핵을 떠들 것 같아. 핵? 핵. 핵은 미국이 핵 우산을 펼쳐서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씌워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가 핵을 할 거면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딴지 걸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근데 먼저는 핵을 떠들기보다는 자위대부터 떠들겠지.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우리도 핵 자위. 근데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하냐야. 요번에 국정원에서 자꾸 북한 핵실험한다, 징후 보인다 자꾸 떠들잖아. 네. 북한이 핵실험하면 이거 명분 쌓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도 핵자위, 일본도 핵자위.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미국하고 대들 수가 있지. 미국이 용인을 안 하겠죠? 누가 대통령이 민주당 되면 용인 안 할 것 같고 트럼프 되면 비즈니스로 해주 국방비 많이 내주면 오케이. 해 대신 돈을 좀 내봐. 약간 이런 그리고 느낌으로. 우리 미국 주한미군은 좀 빠질게. 돈은 니네가 내. 뭐 이럴 수 있겠지. 선생님 점점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선 불화시장이 또 하나 더 커진 것 같아가지고 전 세계에 돌 아이가 트럼프와 함께 또 일본에 있으면 우리도 너무 강강강 속에서 실리를 잘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할 수 방어해야 있는 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복잡하다. 그냥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산 쪽은 더 갈 것 같다. 근데 방산도 우리가 가려면 LIG 넥슨 이건 너무 높아서 숏 걸릴 것 같고 현대로템 우리가 47,000원에서 55,500원에 팔고 이번엔 6만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는 5만원 근처 5만 하겠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가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편하게 할게 하나오션이나 그 다음에 현대 하나 시스템이고 저가지고 아직도 안 해. 뭐 빅텍이니 스펙코니 퍼스텍이니 이쪽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와. 왜죠? 어? 수주를 안 하나? 아니야.
그쪽 관련된 ETF에 그쪽 종목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심 종목 몇 개만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 윗목에 추운데 저 방치해 두는 것 같아. 윗목까지 그 온기가 안 가. 근데 방산주가 만약에 그래도 간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없고 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올리기는 더 좋을 텐데요. 핀집털이니까. 그러면 그런 게 하려면 타짜들이 붙어야 돼. 세력들이. 그럼 붙으려고 그러면 요번에 갖다 얘기해서 뭐 대구백화점이나 몇 가지 종목들 급등 종목들 나오잖아. 그런 수급이 그 큰 펀드가 아니라 나도 사모펀드예요 하는 비공식 사모펀드 작전장이 나와야 돼. 아, 어렵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이런 출신들이 모여서 부티크들이 모여갖고 지네들이 더 포장을-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부자 정보를 파악하라. 어떻게 지금 장- 파악해? 개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카페 오고 우리 인맥을 이용해서 또 우리 현역에 있는 제자들 이용해서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빌리언스 보면 그 20년 동안 그 기업만 분석하고 오는 게 빌리언스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펀드를 맡기는데 노상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인트 가면서 내가 너 스카우트한 거는 네 인맥 이용해서 하루 먼저 내부자 정보 패라고 뽑은 거지. 내가 너 분석하라고 그냥 가서 네 친구한테 투자 상향시키는 보고서 하루 전에만 알아와. 그래서 이 사람 막 로비해가 하루 전에 알았어. 그럼 여기다 배팅하는 거야. 그 수밖에 없는 장이야. 넷플릭스인가 그 영화인가. 빌리언스라는 헤지펀드들의 실제 내부 그 실제 그렇게 해서 큰 부자 된 사람의 실화야. 그러면 내가 사모펀드장 돌아온 BBI장 왜 떠드냐? 이런 꾼들의 장이 이제 더 극대화되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 BBIG에서 IG는 했어요. BB. 배터리하고 바이오야. 근데 근데 함께 배터리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영원히 안 하냐? 10월에 안 한다고 하셨죠. 10월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20-30% 빠져. 그럼 해야지. 일단 실적 시즌은 피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다시 7만 원대 오면 할게. 바이오도 바이오도 삼바가 90만 원 깨면 할게. 그때 매력 있잖아. 다시 또 100만 원 만들 텐데. 그러면 한 20% 뛰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10월 달 안 한다는 거지. 실적 나올 때 11월. 대통령 누가 되고 나서는 할래. 그때는 위치 좋으면. 우리가 팔았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게 아니에요. 현대로템 얘기가 가끔 나올 때마다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여행에서 이제 내렸다 안 한다 팔고 나서 올라가니까 사라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여행을 하차하고 그다음 트레이딩 종목으로 바뀌어서 위치가 매력적일 때는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캐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가주면 굳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을 할 방향성은 없어 보이고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뭐 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이래저래 선생님 시장이 좀 답답해요. 금투세는 보지 마. 금투세 하라 그래. 하라 그래요? 하는 게 속편해.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진 게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좀 아니 지켜봐야 될 금투세 것 같긴 공포 해요. 주고 막 하지만 음. 그거 나와서 급락할 때 사는 게 정답이었잖아.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이미 200포인트 이상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 지수상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접근은 여기서도 박스에서도 박스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거를 찾아내는 거야.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래서 LG노트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금투세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다 우리가 더 수익을 많이 찾아서 수익을 내면 더 된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말씀이신 것 나는 같아요. 사모펀드 작전장 더 길 터준 것 같아.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대주주들 공격하는 것 같아. 근데 일단 뭐 유예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나와요. 또 지금 분위기가 좋고.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우리 그냥 애간장 때우다가 막 반쯤 돼갖고 이제 떡 하나 딱 하루 주고, 전날 막 이럴 때. 그러면 또 그냥 뭔가 이게 또 선거하고 연결되나 볼래?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최근 이제 시장 움직임 우리가 다 좀 짚어봤어요. 이러저러하게. 근데 이제 밸류업 지수에서 좀 빠진 KB금융이 오늘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금융주 이제 좀 찬바람 불면 또 다시 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융주 안 해? 안 해요? 알겠습니다. 금융주는 하다 놓으면 할래. 이번에 KB금융이 빠졌잖아. 어? 그때 좀 반등 왔어요. 7만 원대 오면 할래. 7만 원, 9만 원 중시가 8만 원. 여기서 그냥 박스야. 이게 큰 매력 없다고 봐. 어? 그리고 금융주는 벌써 많이 올랐어. 맞아요. 어. 밸류업. 많이 올랐어. 금년 연초에 금융주가 각각 다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연초에 사실 금융주만 샀어도 그거 하나만 매매하셨어도 그러니까 많은 금융주는 수익을 낼수 안 할래. 있었겠죠. 자, 선생님 금요일장 마감 상황에서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시간외라든가? 시간 외에는 또 거래량이 증가한 거는 증권형 토큰주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오르진 않았지만 거래량 증가한 게 물류라든지 우크라이나 쪽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붙어 있네. 뭐 그 정도만 특이하고 그 다음에 뭐 망가진 종목들 FR텍,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이 케어랩스 오래간만에 듣지. 네. 이런 것들이 상한가 쳤네. 케어랩스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빈집털이한 것들 중에 그냥 머니게임 정도 그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에 상한가 쳤어요. 머리를 팔아야죠. 본장에서는 두들겨 맞을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시간에 상한가 갔으면 시간외에서 그냥 상한가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하루는 더 볼 수도 있어. 시간에보다 어떤 때는 그거보다 배로 높아지는 것도 꽤 많아.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제 기억에는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다음 본장에서 봤을 때 하락했던 경우들이 좀 종가로 다 하락했지. 네. 근데 종가로 하락했지 시초가에는 더 많이 올랐다가 윗골이 달릴 뿐이지. 기억이 오른가 봐요. 저는 갔다가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하락한 경우들이 많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상한가 친 것도 있어. 시간에 또. 그러니까 일단 베팅의 느낌으로 좀 더 지켜봤다가 하지만 다음 거래일은 무조건 좀 수익을 챙기는 게 혹은 이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주가 사실 이제 하루 있고 10월 1일 휴일이고 10월 2일에 거래하고 10월 3일에 휴일이고 10월 4일에 거래를 해서 퐁당퐁당이에요. 그래서 거래일은 얼마가 안 되고 또 여기 중국 증시도 휴장을 하면서 시장의 좀 연속성이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조정이라고 그랬잖아. 10월 11일까지는 나스닥이 어디까지 조정하는지 우리 지수도 어디까지 조정하는지 보자고. 그 틈새에 빈집털이 된 개별 종목에 약간 우리 느낌에 잡주장 느낌이 드는 게 카딱이 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케어랩스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들 완전히 빈집털이 돼서 거듭떠 보지 않은 종목들이 갑자기 이런 장만 10월 달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량주는 화장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화장품 안 해.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안 해요. 안 해. 먹게 지금 가격대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어떤 LG생활건강을 내가 할래. 그러면 반드시 120일이 얼마인가 봐. 120일 선이. LG 생활건강이야. 그러면 얘 하단이 얼마야? 32, 3만 원이야. 지금 얼마야? 38만 원이야. 요 정도 여기서 40만 원 간다고 이게 2만 원 뛰기 요거 할래? VT는 어때요, 선생님? VT도 안 할래. VT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게 VT인데 우리가 VT는 한 게임 해드렸잖아. VT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쓰리봉이야. 얘는 27,000원이나 25,000원 할래. 그러니까 34,000원이거든. 그러면 지금 대충 27,000원까지 빨려면 대충 7,000원 빠져야 되니까 20% 빠지면 할래. 그럼 마녀공장은 어때요? 마녀공장?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여쭤보냐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화장품 움직이면 중저가형에서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녀공장은 할래. 같은 화장품에도 봐봐. 그 위치 괜찮죠? 쌍바닥이야. 2만 원, 2만 1,000원 할래. 근데 목표 수익률 2만 5천 원이야. 20% 뛰기.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선생님 또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중국발로 해서 갈 것 같아 월요일 딱 봤는데 또 갑자기 딴 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외면받고.
당연하지 그거야. 테마가 계속 그냥 뺑뺑이야. 그 선생님 종목을 주말 동안 고민하면서 발굴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 찾으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뉴스케일 팔아갖고 우진엔텍 가자 그랬잖아. 어? 우리 원전 미국이 17% 가고 뉴스케일이 7, 80% 올랐어. 그 7, 80% 오를 동안 한전기술 못 가고 우진엔텍 같은 것들 봐봐. 바닥에서 겨. 16,000원.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25,000원, 3만원까지 게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뉴스케일 팔아서 우진엔텍. 이런 우리나라 원전주 갈래. 미국 원전주 갈 동안 우리는 못 갔잖아.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그 웨스팅홀스 문제 풀지도 못했어. 그럼 갑자기 풀었다라는 뉴스 속보 나오면 얘가 상한가 친다고. 혹시나 그런 거나 노리는 게임, 그동안 이 잣대를 비교해서 못 간 거 찾아다닐래. 그리고 이런 걸 빨리 하려면 그날 관찰 대상 놓고 그날 1시간 동안에 1년 대비 최고 거래량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런 것도 무조건 따라볼래. 그러면 그거는 뭐야?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갖고 이 자판에다가 만들어 놔야지. 선생님 혹시 그런 쪽은 어떨까요? 요즘 배추가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시금치도 한 달에 8,000원이에요 무려. 그 스마트팜. 나는 사람들이 배추 안 먹을 것 같아. 아니야 이제 김장 시즌이잖아요. 그래도, 김장 한국인은 김치지. 그런데 그러면 다른 김치 먹을래. 우리 배추보다 양배추 김치로. 양배추 김치라든지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나는 주로 중국산 배추 수입한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비싸대 한국산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날 거래요. 아니 그래서 배추의 테마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거 연속 내가 XR 관련된 그거 왜 안 하냐? 요새 막 올라간단 말이야. 사람이 이거 쓰기 귀찮고 어지러워. 맞아요. 그러니까 칩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할래. 뭔가 테마되면서 하는데 이게 매출을 일으키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 선생님 그러긴 하지만 왠지 이슈상으로 갑자기 더웠다가 10월 잠깐 했다가 갑자기 한파가 온대. 그럼 기상이변이야. 우리 먹거리 어떡하지? 그럼 걱정이 되면서 에그플레이션 하면서 그래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게 있어 하면서 해당 종목들이 한번 이슈를 받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러면 스토리텔링. 종목이 뭐 하나 찍어 그러면 뭐? 팜 스토리? 그럼 팜스토리 한번 눌러봐. 팜스토리. 난 팜스토리 하느니 페노션하고 페노션? 이게 물류 실어 날리는 걸로? 물류할래. 흥하해온 이런 것도 할래. 로지스틱스. 이것도 보면 위치는 나쁘진 않네. 거래량 좀 들어왔네. 보시니까 또 괜찮죠? 요거는 한 200원 뛰기는 가능하겠다. 200원. 200원? 1,500원에서 조금만 더 1,600원. 써주세요 선생님. 별로. 이거 200원 조금 넘은데? 200원 뛰기? 200원 3. 어디 한 10일 동안 보자. 우리가 다음은 못 하더라도 다다음 주에 한번 보자. 이거 꼭금 올라갈 때 그거 그 선생님 금값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종목 올라? 엘컴텍? 그때 조금 올라갔어요 엘컴텍. 이거 얼마나 올라갔나 진짜. 보자. 요즘 금보다 또 금이 많이 올라가죠. 한돈에 40만 원이 넘는데 오히려 금 하는 게 낫지. 엘컴텍은 완전히 제자리다. 금 사는 것보다 엘컴텍이 싸단 말이에요. 이제 엘컴텍 봐야겠다. 금 너무 비싸. 이제 금 때리고 엘컴텍 롱이냐? 오히려 굴이나 천연가스나 물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트렌드야. 트렌드. 그런데 잠깐 스마트팜 그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 많아. 그 진짜 실제 공장에서 지방유치에서 그걸 했어. 제도적으로 망한 애들이 무지 많아. 한번 실제 바닥 조사해봐. 스마트팜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맞나 실패한 사람이 맞나? 쉽지 않아요 스마트팜.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거죠 뭐. 그죠? 다음 주 이슈 한번 좀 체크해볼게요. 선생님 10월 1일에 9월 미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했어. 그거 다 쳐다보지 마.
왜요, 선생님? 어? 10월 3일 ISM 제조업 지수랑 9월 서비스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되고. 이게 다 모두 뭐에 걸려 있어? 금리. 금리. 근데 이제 50bp 빅샷을 하면 이제는 어떤 논리냐면 진짜 진짜인가 보다라고 나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다음에 또 50bp를 한다면? 그러니까 25bp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없고 채권 관련된 10년짜리 20년 국채 보면 국채 올랐어요. 한 게임이 끝났어. 국제금리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한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그러면 한 게임 끝난 다음에 좁은 제자리야. 큰 게임 안 나. 그러니까 금리와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지표 10월 11월은 안 볼래. 10월 11월은 뭘 보냐? 실적이 마이크로 서프라이즈 나올 때 그거 찾아다니래. 실적이다. 실적. 10월 11월은 전 세계로 다 실적이야. 실적.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못 가는 거 많아요.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성구가 그래서 내가 오죽 그러잖아. 내부자 정보. 찍어갖고 내부자 정보. 그것밖에 없어. 내부자 내가 정보. 경제 앵커라면서 지난 10여 년 넘게 공부했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들 막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지금 내부자 정보에 그거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 알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기 연착륙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금리 영향을 주는 지표는 보지 말고 10월 11일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 그리고 실적만 체크를 하자. 실적 연결된 내부자 정보 메일로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는 다 내부자일 수 있어요. 그죠? 체크하시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 짚어봤어요. 저희와 함께 또 시장을 대응하는 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내내 잘 한번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4번, 5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맨날 댓글에 꼭 올라와요. 선생님 여기다 쓰시는 거 불편해 보인다고. 불편하세요? 아니 안 불편해. 이거 사실 제가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내가 필기 하듯이 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좀 뒤에 뭔가 재판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떠갖고 이렇게 첨단인데 돈이 없습니다. 스마트 이거 칠판 있는데 얼마 안 한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 협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요. 대머리 되겠다. 요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해. 아니 그거보다요. 제가 기계치예요. 그리고 제 손이 기계의 저주. 갖다 새로운 건 다 망가뜨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그래서 아날로그는 고장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카페에 또 자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고 이 부분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체크하시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때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같이 보시면 그때 감이 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지 마세요. 그때 얘기할 때 대구백화점 그래프를 같이 띄워놓고 요즘 요런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하면서 헬스장에서도 막 러닝하다가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어떤 종목이 기억에 남으시면 그때 또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